내장 지방은 어떻게 우리의 건강을 망가뜨리는 걸까요? 시작할게요. 마시고 둘. 오미경 씨는 최근 급격하게 찐 살을 빼기 위해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다시 고개 쓱 숨 마시고 내쉬면서 앞으로 올라옵니다. 이때 무릎을 좀 무릎 구부려 주세요. 네, 발 더 앞쪽으로 하시고 여기서 갈게요. 무릎 펴지 않고 계속 하실 거예요. 2번만 더. 의욕과는 달리 동작을 따라하는 게 버거울 때가 많답니다. 다시 한번 마시고 내쉬고 어깨 풀고. 다리, 무릎이 좀 아파요. 네네. 무릎 요렇게 여기까지만 갈게요. 손 요렇게 앞쪽으로 대시고 어깨 푸세요. 체중 증가 후 생긴 무릎 통증 때문입니다. 예. 네네. 좋아요. 남들은 쉽게 하는 동작도 오금이 당기고 무릎이 시큰해지는데요. 무릎을 가슴 쪽으로 끌어당길 때 너무 끌어당기면 무릎이 좀 앞에 잡아주는 근육과 그다음에 관절 거기가 좀 무리가 생기는 것 같아요. 걸어서 여기까지 한 5분 정도 거리 되는데 걸어오는데 무릎이 좀 아파가지고 좀 쉬엄쉬엄 왔어요. 원래 걸음으로는 제가 안 아플 때 다닐 때는 5분 정도 걸렸는데 지금 오는데 한 10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저의 불편감은 이렇게 근육통처럼 약간 근육이 불편하고 다리 떨림 이런 게 있어가지고 가만히 있으면은 힘들어서 자꾸 다리를 움직이게 되고 그다음에 더 힘들면 방에도 돌아다니게 되고 그렇게 되거든요. 살이 쪄서 그러죠 뭐. 예전에는 날렵했을 때는 잘 걸어 다녔는데 체중이 늘어나면서 무릎에 그 하중이 무릎으로 가니까 무릎도 아프고 발목도 아프고. 얼마나 체중이 늘었기에 무릎 통증이 심각해졌다는 건가요? 오미경 씨는 과체중 상태로 진단됐습니다. 한 54kg 정도를 계속 유지했었어요. 그런데 4년 전부터 야금야금 찌더니 올해 들어서는 확 쪘어요. 살이 찌면서부터 식단 관리도 하고 나름 운동도 하는데 살이 안 빠지고 계속 무릎도 아프고 이래서 왜 찌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궁금합니다. 이유 없이 6kg이 늘어났다는 그녀. 사실일까요? 오늘은 무슨 빵을 먹지? 소금빵 안 사왔네. 소금빵이 제일 맛있는데. 크림빵 사왔고요. 식빵, 그다음에 소보로, 도나스, 기름 많은 도나스. 이거는 치즈빵이에요. 빵은 언제나 그녀의 기분을 좋게 합니다. TV 보다가도 먹고 오며 가며 하루 종일 이거 다 먹을 수 있어요. 습관적으로 찾게 되는 빵. 살이 찔 거란 건 알지만 참기가 힘듭니다. 끊을 수가 없어, 이 빵 맛을. 무릎이 아프고 나서야 먹은 걸 후회하게 되죠. 그때의 일도 마찬가지. 2년 전에 산에를 갔다 오는데 올라갈 때는 아픈지 몰랐는데 내려올 때 무릎이 이렇게 뒷다리부터 당기더니 아프더라고요. 근데 그 이후로 좀 무리한 자세를 하거나 오래 서 있거나 또 앉았다 일어났다는 자세를 하면은 뻑 소리도 나기도 하고 관절이 맺힌다는 느낌? 뭐 그런 느낌도 들고 그 자주 있는 건 아닌데 간혹가다 그런 느낌이 들어서 조심은 하고 있어요. 산행 중 다친 무릎이 체중 증가 후 더 망가진 건데요. 체중이 1kg만 늘어도 무릎의 부담은 4배로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적정한 체중이 60kg 정도 되는 환자분이 체중 관리를 잘못해서 70kg이 된다라고 하면은 한 10kg 정도 되는 가방을 메고 24시간 사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체중이 증가하면 그만큼 관절에 지속적으로 가해지는 그 부담이 늘어나고 연골판 같이 이제 관절을 보호하는 구조물들이 이제 그 내구성이 점점 떨어지면서 손상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체중이 늘어나는 것은 관절에는 이제 큰 부담을 주게 된다. 60kg인 오미경 씨의 무릎은 무려 240kg을 버텨야 하는 셈이죠. 체중 증가 후 또 다른 문제도 생겼습니다. 지금 고지혈증 약 먹고 있어요. 지금은 토탈 콜레스테롤이 높은 편이고요. 그리고 중성 지방이 정상 수치로 들어갔는데 그중에서도 정상에서도 높은 정상이어가지고 약은 꾸준히 먹고 있습니다. 고지혈증이 생긴 겁니다.
혈관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 내부가 깨끗하게 이제 혈액이 충분히 순환할 수 있는 형태가 돼야 되는데 혈관 내부에 이런 그 기름때 같은 게 끼는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고지혈증으로 인해서 결국에 위험한 부분이 생기는 거는 심근경색 아니면 뇌졸중 같은 아주 굉장히 그 우리나라에서 거의 제일 그 사망률이 높은 그런 이제 뇌혈관 아니면 심장 혈관 질환으로 진행하는 그런 기본적인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병원에서 일할 때 내과에서 일을 했었는데 중성지방이 높은 환자들을 봤거든요.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좀 경과가 점점 안 좋아지는 편으로 가는 걸 볼 때마다 걱정은 되죠. 그런데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그 마음 먹기가 힘들더라고요. 무릎과 혈관 건강까지 무너진 오미경 씨. 이럴수록 식단 관리가 중요할 텐데요. 그녀가 선택한 식단은 삼겹살입니다. 삼겹살이 익는 소리가 오미경 씨의 식욕을 자극합니다. 접시에 담기도 전에 집어먹게 만들죠. 그렇게 집게로 드세요? 네. 프로는 집게로 먹어요. 이영자님 못 봤구나. 매끼 고기를 챙길 정도로 육식을 즐긴다는 오미경 씨. 이렇게 나물 같은 것도 먹으려고 노력은 하는데 고기를 워낙에 좋아하고 특히나 이렇게 기름진 부위들을 고소하잖아요. 그래서 잘 먹어요. 너무 좋아해요. 기름진 부위를 좋아하는 그녀의 냉장고에는 지방이 많은 삼겹살과 차돌박이가 가득 들어 있었는데요. 많아 보여도 3일이면 다 없어진답니다. 느끼하지 않으시고 그렇게 드시면? 느끼하면 김치 한번 먹으면 사라져요. 오미경 씨의 식습관, 건강에는 괜찮을까요? 고지방식이라고 하는 거는 아니면 고탄수화물식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면은 탄수화물은 지방으로, 지방은 탄수화물로 이렇게 이제 서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남는 칼로리는 대부분 이제 지방으로 축적이 되는데 그 지방으로 축적이 많이 되는 부분이 일단 내장 지방. 그리고 뭐 이제 심한 경우에는 이제 피하 지방으로 하고 그거 이상으로 또 많아질 경우에는 이제 혈관 안에도 이제 남게 되는 거죠. 고지방, 고탄수화물 식단을 즐기며 그녀의 혈관에 지방이 쌓이게 된 건데요. 오미경 씨의 건강은 괜찮을까요? 무릎 상태부터 확인해 봤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이제 그 환자분의 무릎 사진이에요. 왼쪽 무릎의 뼈에 내측이 여기 안쪽으로 조금 이렇게 돌출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환자분은 왼쪽 무릎에 내측에 있는 반월상 연골판에 이미 문제가 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 체중이 많이 나가면 나갈수록 반월상 연골판에 이제 가해지는 힘이 커질 거고 이제 연골판의 파열로 진행되는 경우가 이제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체중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연골판 손상이 생길 가능성은 점점 더 높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혹시 다른 문제는 없는지 검사를 더 진행해 봤는데요. 늘어난 내장 지방으로 허리둘레만 85cm. 내장 지방은 간에도 쌓였습니다. 초음파 검진 결과 지방간까지 발견된 건데요. 내장 지방 관리가 꼭 필요한 상황인 거죠. 고지혈증이랑 중성지방이 높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확실히 이제 인지하게 돼서 앞으로 꾸준히 열심히 저의 건강을 위하고 노후를 위해서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내장 지방은 그녀에게 어떤 영향을 끼친 걸까요? 이승원 내과 전문의, 미나림 가정의과 전문의와 함께 내장 지방의 위험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저도 내장 지방이 네. 몸에 좋지 않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내장 지방이 정확히 뭔가요? 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말이죠. 이 내장 지방은요. 이 소곱창에 붙어 있는 기름 덩어리처럼요. 우리 인체에 있는 장기에 붙어 있는 지방입니다. 아니, 저 하얗게 돼 있는 저 지방이 저희 장기에 붙어 있는 거라고요? 오, 네. 너무 징그러운데요? 네, 맞습니다. 특히 이제 복부의 장기 사이에 많이 축적되어 있는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장 지방이 많이 쌓이게 되면은요. 허리 둘레도 이제 같이 증가하게 되는 거죠.
문제는 이 내장 지방이 우리의 건강을 위협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내장 지방이 많은 복부 비만인 경우 정상인에 비해 고혈압, 당뇨, 이상 지질 혈증 등 3대 성인병을 일으킬 가능성이 2배나 증가하고 심장병에 걸릴 확률은 20%더 높다고 해요. 이런 질병들로 인해 정상 체중의 사람들보다 3.7년 먼저 사망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와, 아니 내장 지방이 이렇게까지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나요? 네. 이 내장 지방에서 내뿜는 이제 이 독성 물질은요, 이 예를 든다면은요, 이 모든 것을 녹이는 염산과 비슷합니다. 네. 우리가 아무리 좋은 파이프를 사서 설치를 했다 하더라도요, 네. 그 안에 염산을 계속 통과시킨다고 해보세요. 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파이프가 이제 금세 녹이 생기고 망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이 내장 지방이 내뿜는 독성 물질도요, 이와 같은 원리입니다. 예, 그래서요, 이 독성 물질이 이제 계속 혈관을 이제 오가게 되면 혈관이 아무래도 망가지고 혈관 건강이 안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나아가 내장 지방에 내뿜는 독성 물질은 몸에 있는 세포를 망가뜨려 건강한 세포를 암세포로 바꾸기도 합니다. 실제로 내장 지방이 정상 세포를 암세포로 바뀌게 하는 FGF2를 분비해서 종양 형성을 빠르게 촉진시키고 암으로 이어지게 한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나왔어요. 제가 듣고 있을수록 이 내장 지방이 몸에 안 좋은 거는 알겠는데요. 아니 문제는 이 뱃살이요. 40대 이후에 너무 많이 늘어나요. 아니 똑같이 먹고 똑같이 운동하는데 이 뱃살만 늘더라고요. 이건 왜 그런가요?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요,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요, 이 40대 이후부터요, 이 성장 호르몬의 분비가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아니 성장 호르몬은 청소년기 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긴 한데요. 이 성장 호르몬은요, 이 대뇌 밑에 이제 위치한 뇌하수체라는 기관이 있어요. 이 뇌하수체 중에서도 이 앞부분, 전엽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거든요. 이게 아무래도 어린 시절 때 많이 분비되긴 하지만은 노년기에 이르기까지 계속 분비가 됩니다. 이 성장 호르몬이요, 잘 분비가 되면은요, 우리 몸의 여러 기관들이 이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자기 기능을 잘하고 이 기초 대사량을 이제 높게 유지시키는데요. 이 40대 이후가 되면은요, 이 성장 호르몬 분비가 줄어들게 됩니다. 이 줄어들면서 기초 대사량도 같이 떨어지고, 그리고 여러 장기 기능이 떨어지면서 내장 지방도 증가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기초대사량이 감소하다 보니 젊었을 때와 똑같이 다이어트를 해도 잘 안 빠지는 상황들이 벌어지곤 합니다.